안녕하세요. 코만단트 조이입니다. 오늘은 울프콜 영화에서 배우는 잠수함 작전 세 번째이자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 영화의 특징은 실제 상황에서 일어날 수 있는 시나리오가 있다는 것입니다. 보통 잠수함 영화는 잠수함의 신비감을 강조하며 SF식으로 풀어가는 것들이 많은데 이 영화는 그렇지 않습니다. 영화 초반에 나오는 대잠 헬기의 잠수함 공격 과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적 잠수함은 티타남을 탐지하고 티타남의 위치를 적 수상함에게 알려줍니다. 적 수상함은 자체 소나를 이용해서 티타남의 위치를 파악합니다. 이때 송신한 소나음을 울프콜이라 합니다. 티탄함을 탐지한 적 수상함은 탑재한 대잠 헬기를 티탄함 쪽으로 보냅니다. 헬기는 티탄함 상공까지 와서 하버링을 합니다. 헬기는 디핑 소나를 내려 티탄함을 탐지하고 침로 속력을 산출합니다. 헬기는 디핑 소나를 감아 올리고 표적 잠수함이 이동했을 위치로 가서 폭뢰를 투하합니다. 모든 대잠 헬기의 대잠 공격 절차가 이렇게 이루어진다고 할 수는 없지만 충분히 실제 상황으로 가정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그럼 그 다음 침몰해 가는 티탄함에서 주인공 황금기의 탈출 장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탈출실에 탈출자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보조자가 하부 해치를 닫고 탈출실 내에 물을 채워도 되겠는지 탁탁 두드려서 신호를 보내면 안에서 이상 없다는 확인 신호가 탁탁 하고 들립니다. 그러면 보조자가 탈출실 내 물을 채우면 탈출실 내에 물이 차오고 외부와 압력 평형이 되면 상부 해치가 열리고 탈출자가 밖으로 나옵니다. 탈출자는 폐에서 팽창하는 공기를 내뱉으며 부상하고 수면에 도착하면 신호탄을 쏘아 구조함의 위치를 알려줍니다. 이러한 수중 탈출 절차는 너무나 교과서적이어서 감탄사가 나올 정도입니다. 또 어뢰 발사관으로 특수 요원들이 함내로 들어오는 장면이 있는데 이도 많은 잠수함에서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발사관을 2개 사용하고 발사관별로 잠수사 2명씩 발사관으로 들어오는 연출을 보여주며 함은 추진기를 후진으로 사용하여 함 속력을 줄여주는 절차도 정확한 것들입니다. 다음은 수중 전투신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영화를 보신 분들은 많은데 수중 교전 장면 중 과연 누가 먼저 어뢰를 쏘았는지, 왜 어뢰 회피를 안 하는지, 어뢰를 맞았는데 왜 격침이 되지 않는지 이런 상황을 사실적으로 가능한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셨는지요? 공격 잠수함 티탄함과 전략 잠수함 무적함 간 어뢰 발사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티탄 함장 도로시는 개인 추진기를 타고 무적함으로 가서 선체를 두드려서라도 핵미사일 발사를 막으려고 합니다. 이때 무적함은 개인 추진기의 추진 소음과 도로시의 수중 호흡 소리를 잡습니다. 잠수부가 개인 추진기로 잠수하려면 잠수함이 100m 이상 깊은 심도에서는 불가합니다. 그런데 지금 두 잠수함이 있는 곳의 수심이 약 50m 수심인 것이 나옵니다. 두 잠수함 모두 얕은 심도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이 됩니다. 그리고 무적함 엄탐사가 수중 접근하는 잠수사의 호흡 소리를 들었다고 보고하죠. 그럼 그 소리가 소나 화면에 어떻게 나타날까요? 스쿠버 다이버들이 수중에서 압축 공기로 호흡을 하면 일정한 시간 주기로 이런 소리가 나는데 이를 화면에 제대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만큼 디테일이 살아있다고 봐야 하겠습니다. 무적함은 잠수사의 수중 접근을 적대 행위로 간주해서 어뢰를 발사합니다. 이 어뢰는 티탄함에 명중됩니다. 그런데 화재는 발생하지만 침몰되지 않습니다. 침몰이 되지 않았다는 것은 압력 선체가 깨지지 않았다는 의미이죠. 영화의 어뢰 명중 장면을 보면 함수 쪽에서 폭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압력 선체는 그보다 뒤쪽에 있으니 아직 손상이 없다는 말이 됩니다. 함내 화재가 발생한 대목에서 승조원들 복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함내 공기가 오염되었으니 전 승조원이 비상호흡기를 착용합니다.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호스가 위에 꼽혀 있죠. 위쪽에는 호흡 공기가 흐르는 파이프가 있습니다.
이곳에 잭을 연결하면 호흡 공기로 숨을 쉴 수 있습니다. 무적함이 핵미사일을 쏘기까지 남은 시간은 이제 3분입니다. 티탄함의 황금기는 무적함이 수직 발사관 상부문을 여는 소리를 듣고 티탄함은 어뢰를 발사합니다. 무적함은 어뢰가 자기를 향해 오고 있다는 것을 인지했지만 미사일 정렬 중이라 변침을 하지 못합니다. 실제 정확한 미사일 정렬을 위해서는 변침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무적함은 어뢰 기만기를 쏩니다. 티탄함은 기만기에 속지 않고 어뢰를 수동으로 유도합니다. 어뢰의 자체 기능에 맡기지 않고 운용자가 끝까지 어뢰를 유도할 수 있는 이것이 바로 선유도 어뢰의 장점입니다. 무적 함장은 어뢰가 기만기에 속지 않고 계속 다가오자 그 다음 방법을 사용합니다. 대형 어뢰를 긴급 발사한 것입니다. 무적 함장의 의도는 어떤 상황에서도 핵미사일을 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을 계산해 보면 미사일 발사 준비가 되기 5초 전에 티탄함에서 쏜 어뢰가 자기에게 명중됩니다. 티탄함을 격침시키는 것이 주 목적은 아니지만 어뢰를 쏘면 티탄함이 어뢰 회피를 위해 변침을 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유도선이 끊어지고 유도선이 끊어지면 어뢰의 소나가 자신을 탐지하지 못할 것이고 결국 미사일 발사는 가능하리라 판단한 것입니다. 그런데 티탄함은 무적함의 어뢰가 다가오는 걸 인지하였지만 만에 하나 회피 기동을 하다 유도선이 끊어질까봐 회피를 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오늘날 선유도 어뢰는 잠수함이 변침을 한다고 해도 유도선이 잘 끊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변침하지 않는 것에 비해 끊어질 가능성이 높다고는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쌍방이 어뢰에 맞을 것을 알면서도 티탄함은 유도선이 끊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무적함은 미사일 정렬을 위해서 변침하지 않은 것입니다. 죽더라도 자신의 임무는 완수하겠다는 군인다운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무적함은 어뢰 명중 직전에 버블 타겟을 만듭니다. 수중에서 압축 공기를 배출하면 버블이 생기고 소음과 반향음이 생겨서 가짜 표적이 만들어집니다. 결국 어뢰는 무적함 선체에 명중되지 않고 인접한 버블에서 폭발하여 무적함이 침몰되지는 않습니다. 티탄함도 무적함이 쏜 어뢰에 명중됩니다. 하지만 어뢰 명중 위치가 함교탑이기에 압력 선체가 바로 파손된 것이 아니고 손상을 입어 서서히 가라앉기에 그 시간을 이용해서 주인공 황금기는 탈출을 합니다. 이상이 현실적으로도 가능한 시나리오의 수중교전 장면이었습니다. 수중교전 중 무적함이 어뢰 회피를 위해 버블 타겟을 만드는데 과연 현실성이 있는 것일까요? 이러한 버블 타겟은 실제 2차 대전 중 일부 유보트에서 사용하였습니다. 화학적 공기를 방출함으로써 허위 소나 표적을 만들었던 것인데요. 오늘날은 디코이로 대체되었습니다. 오늘날 일반적인 어뢰 대항책은 아니지만 생각해 볼 수 있는 흥미있는 소재를 사용하였다고 보아집니다. 다른 잠수함 영화는 사실과 다른 부분들이 너무 많아서 진짜 잠수함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하기 바쁜데, 이 영화에는 실제 상황들을 영상으로 잘 풀어주어 고마울 정도입니다. 시간상 다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영화 장면 중에서 SSBN에서 핵미사일을 발사하는 절차, 잠수함 긴급 부상하는 절차, 헬기 인원 이송 절차도 매우 사실적입니다. 또 전투정보실에서 표적 운동 분석을 하는 항해사, 소음 분석에 민감한 엄탐사들 모습, 부장이 선 조치하고 함장에게 조함권을 인계하는 절차, 함장이 각 당직자의 각기 다른 권고를 듣고 결심하는 절차 등 이 모든 것들이 매우 사실적입니다. 영화 스토리 중에 극적인 사실 묘사뿐 아니라 이 영화 배경 화면에도 볼만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영화 세트장은 실제 프랑스 잠수함 함내와 같이 1:1 사이즈로 재현되었고, 일부 장면은 실제 잠수함에서 촬영했고 실제 잠수함 승조원들도 출연했다고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해군기지 엄양분석센터 제독 집무실에서 보이는 부두전경과 잠수함 모두 진짜입니다. 게다가 2차 대전 당시 지어진 유보트 벙커까지 나옵니다. 이 영화는 영화사와
프랑스 해군이 합작해서 만들었다고 표현하는 것이 정확할 것입니다. 저는 영화 비평가는 아니지만 울프콜 이 영화는 리얼리티 측면에서 다스보트 이후에 가장 잠수함 영화다운 영화라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이상 코만단트 조이였습니다.